네, 오늘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진로독서 가이드북, 꿈을 키우는 초등학교, 삶을 가꾸는 중학교, 리더로 세우는 고등학교, 이렇게 총 3권으로 이루어진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내가 이제 이곳에서 소개하는 책을 골라도 되고, 이곳에서 소개하지 않는 책을 골라도 충분히 이 책을 펼쳐놓기만 하면 연계해서 질문에서 핵심 단어만 바꾸면 충분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업, 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탐구, 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내가 생활 기록부에 기록할 독서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이가 가능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소개를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이와 비슷한 책들이 있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파트에 직접 집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자신 있게 참여를 소개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중학교 아들이 조금 헤매고 있을 때 이 책을 주면서 한번 도움을 받아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마중물이 되는 책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도 그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딸깍딸깍 질문만 가지고 인공지능이 그 평균 정도의, 또는 그 평균들의 집합, 평균 약간 이상의 집합들로 이루어진 그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함부로 써버리면, 코딩을 했을 경우에는 아주 잘못된 코딩이 나오고, 교육을 했을 때는 굉장히 한쪽으로 쏠리는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그걸 비판적으로 따져보지 않으면 충분히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AI를 조금 써보고 해보면, 내가 그 분야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분명히 조금 AI한테 그냥 휩쓸려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AI로 딸깍해서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정말 그 각 파트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각 현장에서 느꼈던 거, 그리고 교육과정 연구했던 것을 토대로 진짜 또 선생님들끼리도 서로 비판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출판된 시점부터 지금 또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책에서 소개하는 책이 베스트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나온 책, 더 좋은 책이 있다면 그 책을 보되 여기에 나오는 관련 분야의 질문들을, 또는 탐구 활동들을, 관련 활동들을 핵심 단어만 바꿔서, 핵심 그 개념만 바꿔서 내가 지금 현재 선택한 그 책과 연계해서 전이시킬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을,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책을 쓸 때는 김대식 교수의 어린이를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책이 굉장히 저는 좋았었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만약 인공지능 파트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 어떤 책을 고른다면 다른 책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소개하는 진로 탐색 활동이라든지 관련 매체, 토론, 이런 질문들은 충분히 다른 책과도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일단 그때 당시에 김대식 교수의 어린이를 위한 인공지능은 그 초기 로봇과 컴퓨터의 등장에서부터 아주 그 212쪽 분량, 아주 아이들이 읽기 편한 적은 분량의 책이지만, 그 안에 다루어야 될 개념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그러니까 저희도 뭔가를 써보면 그냥 한 가지만 깊이 있게 쫙 펼칠까,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기초부터 단계를 밟아갈까라는 고민을 하고 어쨌든 그 선택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고 만들어내는데, 제가 읽었던 이 책의 우수한 점은 다른 책이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덜 우수하다는 건 아니고, 그 지점, 고민한 지점이 보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책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초기 로봇부터 지금까지를 이렇게 소개를 쭉 훑어주고 있어요. 짧은 분량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어쨌든 인공지능의 필요성, 목적, 그리고 약한 인공지능과 지금 강한 인공지능을 비교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예 그 타겟을 정확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 인공지능의 밝은 면, 어두운 면,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까지 토론 활동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었어요. 관련 매체로는 SBS의 AI 의사부터 대체할 것이라는 영상이 있었고, 관련 도서로는 대화형 인공지능 천재가 되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것은 고정될 수는 없는 거고, 그만큼 세월이 흐르는 동안 더 좋은 매체, 더 좋은 도서가 있다면 확장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 토론으로는 이제 이런 토론이나 활동들이 이제 연계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협할 수 있어서 더 이상의 개발을 멈추어야 할까? 이제 책을 가지고 그냥 텍스트를 읽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을 인간의 지능보다 더 신뢰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만약에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인공지능 의사나 인공지능 판사가 될 수 있겠죠. 지금은 그냥 실험 단계이지만, 만약에 신뢰할 수 없다면 계속해서 제 의사나
판사, 인간 의사나 인간 판사가 그대로 있고 그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이렇게 지금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진로 토론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물도 순수 창작물과 같이 평가받을 수 있을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것들이 왕왕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막 팔리죠. 인정받고 팔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은 전쟁, 무기 개발 등에서 활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핵확산 방지 조약처럼 국제적으로 막아야 할까? 뭐 우리가 전기를 한 번에 다 끄자, 인공지능을 한 번 다 끄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일단 뭐 초등학생이 이 질문을 받으면 핵확산 방지 조약이 뭐예요? 뭐 확산이 뭐예요? 조약이 뭐예요?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거는 기초 지식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찾으면서 같이 개념을 확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쉽게 예를 들면 수학 방정식을 풀고 뭔가를 할 때 우리가 구구단 외워야 되냐, 구구단 안 외워야 되냐 이런 막 논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배경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냐, 개념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 질문이 지금 이 학년 아이들에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분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막 안 된다라고만 전제를 깔지 말고 일단 서로 그 아이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조금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험장에서 계산기를 준다 그런 나라다라고 하면은 뭐 조금 덜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 그런 이상적인 토론들은 많지만 사회적 토론들은 많지만 아직 현실은 그렇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죠. 외울 거는 또 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교육 선생님이라고 해서 사교육을 안 시키느냐 시키거든요. 저는 한때 굉장히 그게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뭔가 학교 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아이들 놀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막 그런 것들을 쌓아갈 때쯤 학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삶과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냐면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냐는 거죠. 그 아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어디까지 하고 싶은지 그걸 물어봤냐는 거죠. 계속 우리가 설왕설래가 오고 가는 건 어른들의 생각인 거잖아요. 나 라떼는 내가 어렸을 때는 어쨌고 그 내 생각은 이렇고 그런데 물론 그러한 지점들도 필요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주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나는 더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면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다시 채우로 넘어와서 이제 진로 활동으로는 어떤 활동이 있느냐. 일단 김대식 교수의 어린이를 위한 인공지능을 읽었어요. 또는 다른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 진로 활동으로는 20년 후에 인공지능이 발달한 미래 사회를 상상해서 말이나 글이나 영상으로 표현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은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다고 한다. 어떠한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해로운지 생각해보고 대안을 떠올려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에 창의적으로 질문하는 역량을 기르려면 내가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실천 목록을 작성하고 일주일 동안 실천해보자. 그럼 이걸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생활 속 불편함을 이제 제거를 해보고 싶은데 바꿔보고 싶은데 이걸 한번 실천 목록을 작성하고 일주일 동안 실천해보자 또는 실험해보자 뭐 실험 결과를 도출해보자 또 실험 결과를 도출했으면 여기서 과학적 오류를 점검해보자 오류가 점검되었으면 다시 한번 실험해보자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니까 한 가지를 경험해보면 그 다음에 계속 가지를 뻗잖아요. 그 여러분 몬스테라라는 식물을 키워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이파리 한 장 누가 버리는 거를 옮겨서 화분에 심어본 적이 있고 지금도 저희 집에서 아주 잘 크고 있는데 그 몬스테라가 처음에는 이파리가 찢어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누가 버리는 걸 저희 집 화분에 옮겨 심고 그 다이소에서 파는 초록색 그 꽂는 영양제 좀 꽂아주고 흙도 좀 좋은 거 넣어주고 하니까 그 몸에서 가지에서 나오는 새로운 이파리는 하나가 약간 한쪽이 이렇게 찢어져서 나오더라고요. 돌돌돌 말린 상태에서 이파리가 나오는데 그 돌돌돌 말려있는 이파리가 다 펴지고 나니까 이렇게 그 조금만 이렇게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이파리에서 다시 그러니까 한 이파리에서 다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그 줄기 부분에서. 줄기 부분이 이렇게 싹 갈라지면서 갈라진다기보다 뭔가 이렇게 하나 툭 튀어나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약간 갈라지면서 나오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개가 갈라져요. 그리고는 나중에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그 이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어떻게 얼마나 크다고 말을 해야 되지? 지름이 한 30cm 이상입니다. 30cm 이상이고 그 이파리 결이 양쪽으로 한쪽마다 9개의 그 갈라짐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많은 갈라짐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한 책을 가지고 이런 내가 그 생기부에 보면은 책 제목 하나만 이렇게 쓰여지잖아요. 그렇게만 남기는 게 아니라 그 깊이 있게 활동을 해보고 또 한 책을 여러 번 읽어보면 그 다음에 이 삶 속에 파급되는 또는 다른 교과로 연계되고 생각이 확장되는 게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이제 논문을 쓰거나 뭐 쓰려고 할 때는 관련 분야의 책을 급히 많이 읽어야 되는, 이게 좀 폭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발췌독을 해서 참고문헌을 따야 되니까. 근데 일반적인 독서 교육들은 한 책을 조금 깊이 있게 이렇게 관련 활동, 관련 질문, 관련 토론, 논술 이런 것들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아이들 연극도 해보고 영상도 찍어보고 책 광고도 해보고 그렇게 하나의, 그러니까 그 한 책을 참 정하기까지 힘들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진로 독서 가이드북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집필진들이 정말 고심해서 이 저자들한테 어떠한 뭐 인센티브도 받지 않고 저희가 읽어서 선택한 거긴 한데 또 세월이 흘렀으니 요즘에 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여러 명이 함께 공동집필하는 가이드북을 해마다 찍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좋은 책들이 있다면 그 더 좋은 책들을 골라서 가이드북으로서 이 책의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책 이야기로 넘어가면 결국에는 그 이 책을 정말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삶으로 적용하는 단계까지를 단계 밟아가는 게 책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독자들이 알고 있는 인공지능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오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또 한번 상상해보고,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위협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지 써보고 말해보고, 또 의견도 나누어 보고, 또 의견 나누면서 질문도 해보고, 상대방의 의견에 이제 질문이 생긴다면, 그리고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도 해보고, 반박에 대한 재반박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책 이야기입니다. 책 이야기라는 게 그 책에 나와 있는 팩트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결국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해해서 적용으로 넘어가는 단계까지가 책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이제 메타버스 사피엔스로서 내가 바라는 아바타는 어떤 모습인가, 현실에서의 나와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리고 새로운 개념의 기계 윤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도서라든지 관련 매체 아까 잠깐 소개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질문들이 쭉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걸 쓸 때는 뭐 챗 GPT를 쓰지도 않았고 그냥 우리가 현장에서 아이들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든지 공개 수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 이제 쌓여 있는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일상생활 수업에서 이제 그 습입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경력이 오르고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냥 질문 하나가 나와도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좀 나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력이 무조건 오래됐다라고 이제 그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고 계속해서 이제 설계하고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어떤 제재 하나를 두고 질문하는 방향들이 있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이제 책에 녹여내서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뭐 제미나이 쓰지도 않았었고 챗 GPT를 제가 써서 책을 쓰진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뭔가 이걸 보기에 따라서는 되게 간단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긴 한데 충분히 우리가 일상생활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나 수업에서 일상 수업을 할 때 뭐 전혀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나만 제대로 해도 깊이 있게 독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중학교 아들이 이거 이제 생기부 독서록을 쓸 때 처음에 조금 막혀 했었는데 도움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충분히 안내를 하는데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향이 저희 아들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책을 뭐 내가 100권을 읽었다라고 해도 그걸 데이터화 시켜서 기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내가 제대로 읽지도 않았는데 그걸 하면 안 되겠죠. 그 또한 또 선생님들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권을 읽고 생기부에 올린다 할지라도 조금 깊이 있게 읽어야 되니까, 근데 깊이 있게 읽어라라고 아이들한테 말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가이드북을 주면서 처음에는 이 가이드북에 있는 책 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너가 진짜 읽고 싶은 책, 요즘 완전 새로 나와 있는 책들을 또 골랐다면 여기 가이드북에는 예시는 없으니까 그 비슷한 예시를 꺼내놓고 여기 있는 질문으로 한번 너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책을 읽어봐라, 또는 책을 읽고 나서 여기에 있는 질문으로 한번 다시 그 독서록 쓸 때 검토해보고, 너가 아직 그 책 읽으면서 그냥 F자형으로 읽었다면 조금 더 정독을 하면서, 그러니까 F자형의 스캔형으로 읽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쓱 훑어가면서 읽는 거. 그렇게 한번 읽어봐라라고 하면 아무래도 점점 더 그 책 읽고 자기 거화 시켜서 남기는 게 많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쓴 그 독서록은 선생님들도 충분히 보시고, 얘가 그냥 읽고 여기 몇 줄 써야 된다, 여기 몇 줄 이상 써야 된다라고 의무감에 내가 그냥 생기부에 기계적으로 남기겠다라고 쓴 게 아니라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봤네, 생각해봤네, 어디 네이버 검색하거나 챗GPT한테 쓴 게 아니네라고 선생님들도 충분히 느끼시지 않을까, 알아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독서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심심한 꿀팁, 진로 독서 가이드북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안 하실 분은 절대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그 속는 셈 치고 한번 그 해보면 분명히 또 자기 걸로 만드시는 분들은 더 잘 하시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분명히 조금이라도 도움이 저는 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맞게 책을 한번 고르셔서, 이게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해서 한번 실험을 실험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3권을 한꺼번에 사기가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은 뭐 공공도서관에 요청하실 수도 있고, 아마 있는 곳도 있을 텐데 학교 도서관에 요청하실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도 있고, 뭐 서점에 가셔서 보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마음에 들면 사서, 어차피 가이드북이니까 예, 쭉 계속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제 발췌독을 하는 그런 부분, 뭐 각자의 선택에 맞게 그건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